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정리 종합 개의 해석 42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01번째 노트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수곤, 수풍정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고사주의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럼 계속했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곤은 곤란함을 겪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곤형정 대인길 무구 유언불신. 곤은 형통하고 바르니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유언불신 실천은 없고 말만 하니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사는 곤은 형통하고 오직 곱고 바른 대인에 관한 것이라야 점을 쳐서 길할 것이고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유언불신 군자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곤은 곤란하다 공궁하다, 즉 궁하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나무목이 이렇게 갇혀있는 형상이죠. 자, 개를 보면은 상개는 태연못, 학개는 수, 연못에 물이 다 빠진 형상입니다. 즉 상개 태는 연못, 어린 소녀 회절, 서쪽 어두움, 언어, 음식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개감은 험난함, 구덩이, 통함, 노고, 일, 대지, 수고로움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택수고는 연못 아래에 물이 다 말라져 버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개는 태연못에 물이 다 빠진 상황이죠. 이런 곤개는 화택규라든지 풍수화라든지 이런 개와 더불어 굉장히 난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 택수 곤개를 받았는데 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이고, 그러면 고사역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대인이 다섯 죄인을 옥사에 가두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를 보면은 곤형 대인 정대인길 무구 유언불신, 여기도 한자를 정대인길 이렇게 네 개를 이어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곤은 형통하도다, 대인의 점이 길한 것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기존의 노인이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갇혀있는 형상인데 이것은 오히려 대인의 점이 길하다. 왜 허물이 없느냐? 대인이 죄인을 옥사에 가뒀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언불신, 죄인은 죄가 있어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고사역은 죄인을 옥사에 가두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초역을 보면은 둔곤우주목, 기존의 견해는 엉덩이가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서 곤란함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사역에서는 엉덩이가 주목에 곤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입우유구,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간다. 고사역에서는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간다. 즉 이를 옥사에 갇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이 곤우주식, 술과 밥에 괴로움을 당한다. 근데 고사역에서는 대인이 술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주불박내, 붉은 제복을 입은 주불이 바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사역에서는 주불이 왔다, 즉 천자에게 벼슬을 하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3. 곤우석 돌에 권하여, 고사역에서는 가석의 곤란함을 겪다. 그 다음에 거우질려, 고사역에서는 이것을 옥사에 갇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 내서서, 전통적인 견해는 천천히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오는 게 더디다. 즉 죄인이 풀려나서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게 매우 더디다고 이야기합니다. 곤우근거 쇠수레의 고남이니, 즉 반해서 황금수레의 곤란을 받는다. 즉 죄인이 대인에게 시달림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호 기존의 견해는 코를 베이고 팔꿈치를 베인다. 고사역에서는 코를 잘리고 발이 잘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곤우적불, 적불의 곤란함이다 고 해석하는데 고사역에서는 적불에게 곤란함을 받는다. 즉 대인에게 시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육 곤우관류, 칙덩굴과 위태함의 고남이니,
라고 하는데 고사에서는 칡덩굴의 곤란함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울로는 옥사에 갇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별 효사를 보면은 이제 초육을 보면은 이제 둔곤우 주목, 엉덩이가 주목에 곤란을 받는다. 즉 엉덩이 볼기짝을 맞는다, 곤장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입부유곡,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간다. 즉 옥사에 갇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세부적, 3년 동안 보지 못한다. 즉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위, 곤우주식, 이 주체는 대인입니다. 술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곤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불박내, 주불이 왔다. 즉 대인이 천자에게 이제 죄인을 가두었기 때문에 하사품을 받는 그것을 주불박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용향사, 천자에게 주불을 받고 제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정흉, 죄인을 잡으러 가면 흉하다. 무구, 죄인을 잡으러 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3 고운우서, 가석의 곤란을 받는다. 거우질려 옥사에 갇혔다. 이부기궁, 풀려나서 자기 집에 왔다. 불견기추, 죄인이 옥사에 갇혀서 풀려나서 집에 왔는데 처가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9.4 구사, 레서서, 죄인이 풀려나 집에 되돌아온다. 오는 게 더디다. 고누금고, 황동수레의 곤란함을 받고 있다. 대인이 시달림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류, 끝이 있다. 즉 어려우나 마침내 집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월, 내서유탄, 의월, 의는 코를 베이는 형벌을 이야기하고 월은 발을 자르는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고누적불, 적불에게 곤란함을 받는다. 즉 대인에게 시달린다 이 말이죠. 그 시달림의 내용은 코가 잘리고 발이 잘리는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레서유탈, 천천히 벗어난다. 즉 코가 잘리고 발이 잘리는 형벌에 시달렸으나 서서히 풀려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류, 고누관류, 식덩굴에 묵혀서 곤란함을 겪는다. 우얼, 옥사에 갇힌다. 동해유해, 움직이면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 즉 죄인이 식덩굴에 묵혀서 곤란함을 받고 옥사에 갇혔는데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또 뉘우치고 또 뉘우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길, 가면 길하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에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의 또 전통적인 논의를 같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초여부터 보면은 둔곤우주목, 이부유곡, 삼세부적. 초육은 엉덩이가 나무턱 위에 걸려 곤란함을 당함이라. 이부유곡,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 3년이라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 9위, 곤우주식, 주불박내, 이용형사, 정흉무구. 9위는 술과 밥에 괴로움을 당함이라. 붉은 제복을 걸친 주불이 임금의 성인이 바야흐로 오게 되니 제사를 지내면 이로니 정흉, 앞으로 나가면 흉하고 무구, 허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고운우서, 거우질려, 이부기궁, 불견기처흉. 6.3은 돌에 권하여 가시덤불에 걸려 있음이니 그 집을 들어가도 아내를 보지 못하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9.4 레서서, 고누금거, 민유종. 9.4는 천천히 온다는 것은 쇳수레의 고남이 있으니 인색하나 끝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5 의월, 고누적불, 레서유탈, 이용향사. 9.5는 코를 베이고 팔꿈치를 베이니 신하가 9위 적불의 고남이니 마침내 천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로우리라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육, 고누관류, 우얼월, 왈동해, 유해, 정길. 상육은 칡덩굴과 위태함의 고남이니 고남에 이르길 움직이면 후회한다 하여 뉘우침이 있으면 나아가서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게 어렵게 와닿죠. 잘 와닿지가 않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곤형, 정대인길, 무거, 유언불신. 고는 형통하고 오직 곱고 바른 대인에 관한 일이야 점을 쳐서 길할 것이고 허물이 없으려니 군자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육과 이어서 보면은 초육, 둔, 고누, 주목, 이부, 유곡, 삼세불관. 엉덩이가 나무 등골에 공경을 당하여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으나 3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9위,
권우주식 주불반내 이용형사 정흉무구. 술과 음식에 지쳐서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주홍색 폐슬의 관복이 곧 올 것이다. 제사를 지내면 이럴 것이다. 남쪽을 정벌하면 흉하거나 허물이 없게 된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6.3을 보겠습니다. 고누석 거우진료 이부기궁 불경기처 흉. 돌에 걸려서 공경함을 당하여 진료의 가시덤불에 은지할 것이다. 또 그 집에 들어가더라도 불경기처 아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사 레 써서 고누금차 인유종. 시국이 어수선할 때에는 천천히 그 기미를 살펴서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금수레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잘못을 고치며 인식하나 유종의 미를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호를 보겠습니다. 고누적불 내서유타 이용형사. 코와 발꿈치를 잘리는 형벌 때문에 형벌에 처해지니 붉은 폐슬 때문에 공경을 당하지만 내서유탈 서서히 거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용항사 제사를 지내며 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육 고누관류 우얼월 왈동해 유해정길. 칡과 등나무에 덮인 덩굴에 공경을 당하고 험준한 산길의 위태로움을 말미암아 공경에 처해서 말하기를 움직여서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니 변화가 생길 것이니 변했던 것은 원래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이 회망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변하게 하려면 정벌을 나서는 게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주로 고사주역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나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주역 노트 정리한 것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사주역에서는 이것을 어떤 스토리로 구성하는지 한번 정리한 것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택수고는 곤란을 받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대인이 죄인을 옥사에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자글을 보면은 곤형 대인길 정대인길 무구 유언불신. 고는 형통하다. 대인의 점은 길하고 허물이 없다. 유언불신. 죄인이 말을 하여도 대인이 믿지 않는다. 왜냐? 죄인이 죄가 있어도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길한 것은 정대인길. 대인이 길한 것은 죄인을 옥사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유언불신. 말을 하여도 믿지 않는다. 즉 죄인이 무슨 변명을 하여도 대인이 믿지 않고 곤장을 쳐서 옥사에 가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야기가 옥사에 갖추는 대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구를 읽으면 초육 둔고누주목 이부유곡 삼세불광. 둔은 엉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둔고누주목은 엉덩이가 주목에게 볼기짝을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목에 곤란을 받는다. 즉 엉덩이 볼기에 곤장을 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목은 곤장을 때릴 때 엉덩이를 때릴 때 사용하는 몽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부유곡 어두운 곳에 갇힌다. 즉 여기서는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감옥에 갇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세불관 3년을 보지 못했다. 즉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풀려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즉 이 전체는 첫 번째 죄인은 대인에게 변명만 늘어놓았으니 유언불신 믿지 않았으며 볼기에 곤장을 맞고 3년 동안 옥사에 갇히게 돼서 3년을 보지 못하게 되니 결국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위 둔고누주목 주불방내 이용향사 정흉무구. 여기에 주체는 대인입니다. 술과 음식을 너무 먹어서 곤란을 받고 있는데 주불이 왔다. 제사를 올리는 게 이롭고 죄인을 잡으러 가면 흉하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즉 고누 주식의 주체는 대인이다. 즉 대인이 1호에서 죄인을 옥사에 가도 기본이어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곤돌에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주불방내. 주불은 종묘 제사 때 입는 옷입니다. 중국 옷을 보면 남자가 바지 바깥에 있는 그런 치마 바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주불은 옛날 제왕들이 입고 있는 긴 치마 앞부분을 둘러싼 장식한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불방내의 의미는 대인이 지금 고누주식 상태인데 천자가 하산 주불이 왔다는 이야기는 벼슬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즉 천자가 하산은 죄인을 가둔 것에 대한 공로로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용향사, 제사를 올리니 이롭다는 것이다. 즉 천자가 하사한 주부를 받고 조상의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흉, 천자가 하사한 주부를 받고 조사의 감사를 제사 올리니 좋지만은 조금 쉬어라. 지금 죄인을 잡으러 가면 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구는 천자가 하사한 주부를 받고 조상의 감사의 제를 올리고 죄인을 잡으러 가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겠습니다. 고누석, 거우진려, 이북이공, 불경기추 후. 고누석은 가석, 돌의 곤란을 받다. 거우진려는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즉 거우진려는 옥사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북이공, 죄인이 풀려났는데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인이 풀려나서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 불견기처, 옥사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집으로 왔으나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불견기처죠. 그래서 흉, 왜 흉이냐? 당연하죠. 대인이 죄인을 묶어서 가석에 앉혀 치욕을 준 뒤에 거우질려 옥사에 가두었던데 이 죄인이 마침내 풀려났으나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없으니 당연히 흉하죠. 그 다음 구사, 레 서서 고누금고 인 유종. 오는 것이 더디다. 왜 더디냐? 레의 주체는 죄인이 풀려나서 집에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서는 이제 더디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인이 오는 게 더딘 게 고누금거, 황금수레로 만든 곤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의 상징적 의미는 대인에게 시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딘 것은 대인에게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를 보겠습니다. 의월, 고누적불, 레서유탈, 이용항사. 의월은 코를 베이는 것, 월은 발을 자르는 것이 월이라고 합니다. 고누적불, 적불의 곤란을 겪다. 즉 코가 잘리고 발이 잘린 형벌을 받으니까 그런 곤란을 겪는 거죠. 내서유열, 열은 탈로 읽어서 천천히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인에게 코가 잘리고 발이 잘린 형벌을 시달림을 받았는데 천천히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용향사,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게 유롭다는 의미인데 대인에게 시달림을 받아서 서서히 벗어난 것에 대해서 조상에게 감사의 제를 올리니 이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칙덩굴, 상류, 고누관류, 그 다음 우얼월, 왈동해, 유획, 정길. 고누관류는 또 시달리다인데 칙덩굴, 즉 칙덩굴에 무여서 곤란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우얼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집 주위에 옥사주를 나무 말뚝으로 바꿔놓은 옥사를 결국 이야기하죠. 동해유에 움직이면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 즉 죄인이 칙덩굴에 묶여서 곤란을 받고 옥사에 갇혔는데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용을 쓰면 안 된다 이러면죠. 그래서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길, 죄인이 칙덩굴에 묶여서 곤란을 받고 옥사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뉘우치고 또 뉘우치게 되니 요새로 치면 탈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되면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택수공께는 곤란함을 겪는 관한 개인데 기존에 이렇게 나무가 갇혀있는 사면초가의 형상이니까 굉장히 불길한 게죠. 근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는 대인이 죄인을 옥사에 가두니까 그런 측면에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겪은 점서 사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8번째 개인 수풍정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수풍정은 이제 우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 글을 먼저 보면은 정, 개업, 불개정. 자, 정, 개업, 불개정, 무상무덕, 왕래정정, 흘지, 영미율정, 이기병, 흉. 우물은 고를 고치되 우물은 고치지 않으니 우물을 잃는 것은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으며 오고 가며 우물을 먹는다 하나니 두레박이 거의 이르러도 또한 우물에 끈을 들이우지 못함이니 두레박을 깨뜨리면 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울은 고쳐도
우물은 고치지 않으니까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물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마르지 않는 우물물, 정은 진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께는 수, 학께는 풍이죠. 상께감은 여기서 험난함, 구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지, 근심, 수레, 법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께소는 발음, 공손함, 들어감, 물고기, 장려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이제 물이 나무 줄기를 타고 따라서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나무가 물에 들어가 물을 퍼올리는 그런 상이 물상을 도출해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이고, 수풍정에 관한 고사주역은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우물을 소재로 해서 성왕이 새 시대에 맞게 개혁을 하는, 새 인물을 등용하는 하면서 조정을 이끄는 이야기라고 이제 사례를 구성합니다. 자, 한자를 읽어보면은 정, 개업불개정, 무상무덕, 왕래정, 흐를지, 영미율추, 이기병, 흉. 정, 고을은 개축하여도 우물을 개조하지 않으니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사람들이 우물을 왕래가며 물을 기르다가 우물이 마르게 되었으니 또한 우물을 길지 못하게 되었는데 두레박을 깨뜨리게 되면 흉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논의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한번 보면은 고사역은 이 부분을 조정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이야기로 구성하겠습니다. 초구 정리불식에 대해서는 기존은 우물이 흐려서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여 고사역에서는 우물에 진흙이 가득하여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정무금, 오래된 우물에 새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래된 우물에 고사역에서는 새가 지금 오지 않는 이야기는 조정의 그 구적패, 구시대 인물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위에 이제 전국사보는 우물 속에 꼴짝이라 붕어를 쏜다고 이야기하고 고사역에서는 우물 속 붕어를 활로 쏜다고 이야기합니다. 옹패루는 독이 깨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두레박을 깨뜨린다. 즉 오래된 신화, 구적패를 제거하려다가 그 파장이 엉뚱한 데 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륙은 상륙 정수의 해석을 기존의 견해는 우물물을 걸러내고 하는데 우물물을 다 길러 두레박과 줄을 거둔다. 깨끗하게 해서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물막은 절대 덮지 않는다는데 덮개를 덮지 않으면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부는 믿음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유부 고사역에서는 벌을 준다. 즉 우물 주변을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왜 하느냐? 상징적 의미는 등용한 새 인물을 조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물은 아무래도 깨끗해야 되니까 구적패를 없애고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초역을 보면은 정리불식, 우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구정무금, 오래된 우물에 새와 짐승이 오지 않는다. 즉 오래된 조정에 새로운 인물, 신진 세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위, 전국사부, 우물물에 붕어를 활을 쏘아 잡는다. 즉 조정의 오래된 신화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옹패루, 두레박을 깨뜨리니 흉하다. 왜냐하면 오래된 신화 그 적패를 제거하다가 그 불똥이 엉뚱한 데 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불식을 다시 봅니다. 우물을 쳐도 마시지 않는다. 즉 성왕의 밝은 덕과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지 못하니까 위화심측, 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 역대 안은 점치는 관리,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용금, 물을 길 수 있다. 즉 우물을 쳐서 깨끗한 물을 쳐가지고 새로운 인물의 가용 한데 왕명 명수기보, 왕이 현명해야 모두 복을 받는데 왕이 현명하여 복을 신하를 이제 채용을 잘 하게 되면은 다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사는 정추, 우물에 벽을 쌓는다. 즉 정비한다 이 말이죠. 조정을 개혁을 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호를 정렬 한천씩, 우물이 맑고 차가운 샘물을 마신다. 즉 밝은 덕과 재능을 가진 이가 조정에 등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물막, 우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두레박까지는 다 덜어내고 덮지 않는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덮개를 덮지 않으면 이제 벌을 준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지라든지 주변에 새똥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오히려 덮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
해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노밀, 기존에는 이 공무를 다 같이 지내게해서 이제 펼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 또 조금 했던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육, 정리불식 구정무금, 우물이 흐려서 먹을 수 없다. 오래된 우물에는 새도 없다. 그 다음에 전곡사부 옹패루, 우물 속에 골짜기라 붕어를 쏘미요 독이 깨져서 물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고운우석 거우진료 이부기공 불경기처흉, 6.3은 돌에 권하여 가시덤불에 걸려 있음이라 그 집에 가도 아내를 보지 못하니 흉하다. 레서서 고누금차 인유종, 9.4는 천천히 온다는 것은 쇠술의 고남이니 인색하나 끝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월 6.5 9.5 의월 고누적불 내서유탈 이용제사, 9.5는 코를 베이고 팔꿈치를 베임이니 신하의 고함이니 마침내 천천히 제사를 지낸 것이 이로리라. 상육 고누관류 우얼월 왈동해 유해 정길, 상육은 칡덩굴과 위태함의 고남이니 이르길 움직이면 후회한다 하여 뉘우침이 있으면 나아가서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다산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정개업불개정, 무상무덕, 왕래정정, 흘지, 영미율정, 리기병흉. 정계에는 고울을 바꿀 수 있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다. 즉 우물의 성질은 아무리 취해도 마르지 않으며 아무리 적셔도 넘치지 않는데 잃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을 것이다. 가는 곳이나 오는 곳이나 우물이 있고 또 수풀이 있다. 샘물이 거의 메말라버리고 또한 두레박줄로 우물을 밑까지 닿지 않는데 게다가 그 물병도 리기병, 작으니 흉할 것이다 해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요부터 보면은 초요, 정리불식 구정물구, 우물이 진흙으로 흐려서 먹을 수 없으니 오래된 우물물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짐승이 없다. 9위 전곡사부 옹패루, 계곡의 우물에 붕어를 활로 쏘아서 잡으니 우물의 온기가 깨어져서 바야흐로 물이 새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3을 보겠습니다. 9.3 정성불식 위화심측 가용곡 왕명 병수기복, 우물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먹지 않으니 위화심측 내 마음이 슬프다. 그 물을 걸러 먹을 수 있으니 왕이 총명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그 임금과 백성 모두에게 병수기복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6.4 정추무구, 우물 주변에 벽돌담을 둘러싸았으니 잘못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5와 상륙을 보겠습니다. 9.5 정열 한천식, 우물의 물이 맑고 시원하니 차가운 샘물을 먹음이로다. 상륙 정수 물막 유부 원길, 우물을 사용한 뒤에 철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덮개를 덮지 말아야 한다. 이게 좀 다르죠. 제사를 드림에 믿음이 있으니 제사를 드리는 군주에게 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사역은 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리한 것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수풍정은 성왕이 새 인물을 등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물을 소재로 하여서 성왕의 새 시대에,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것처럼 새 인물을 등용하여 조정을 잘 이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어보면은 고을은 개축하여도 우물을 개조하지 않으니 무상무덕,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사람들이 왕래와서 물을 길어다 우물이 마르게 되어서 또한 우물물을 길지 않는데도 길지 못하게 되었는데 두레박을 깨뜨리게 되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정의 의미를, 정은 깃는 우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정은 깃는 우물을 이야기하며 조정을 비유한답니다. 즉 우물에 개손 새로운 물이 나오듯이 조정에도 새로운 참신한 신진 세력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개업불개정은 이제 개는 고친다. 그 고을 개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왕이 즉위하여 나라가 달라졌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개정, 그래도 우물은 바뀐 게 없다. 즉 조정은 바뀐 것이 없다. 그 옛날 그대로다 이 말이죠. 즉 성왕이 즉위하여 나라는 바뀌어도 조정의 인물은 구시대 인물이 그대로 있게 되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무상무득,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즉 상황이 즉위하여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 시대가 왔는데 조정 임무는 예대로 그대로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왕래정, 사람들이 우물을 왕래하여 물을 길어간다. 즉 사람들이 조정을 왕래하여 녹을 받아 먹는다. 즉 조정에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의 출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을지는 우물이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조정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얘기죠.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은 참신한 인물, 개혁적 인물이었는데 구시대 인물만 있고 새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조정에 왕래하나 조정에는 새 우물이 없다. 새 인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미율정, 즉 미율정은 우물을 짓지 못하는 말로 새로운 인물이 없으니까 새로운 인물을 결국 등용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기병, 리는 깨뜨리다인데 병은 질그릇, 즉 두레박을 깨뜨린다. 즉 조정에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이 되죠. 즉 조정에는 새로운 인물이 없고 옛시대 사람뿐인데 새로운 인물을 등용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니까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6개를 각 개별호에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여부터 보면은 정리불식, 구정무구, 우물에 진흙이 차서 우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래된 우물에는 새와 짐승이 오지 않는다. 즉 정리불식은 우물에 진흙이 가득 차서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되지 못한다. 즉 우물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리프레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무금, 구정은 오래된 조정이다. 즉 구정무금, 오래된 우물에 새와 짐승이 오지 않는다. 즉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이 전곡사부 옹패루, 전곡사부는 이제 우물 속에 붕어를 활로 쏘아서 오래된 신화를 제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간 부작용이 발생했죠. 옹패루, 옹패루는 두레박을 깨뜨리 물이 새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에 오래된 신화를 제거하려다 도리어 오히려 다른데 피해가 발생했다. 그만큼 적폐, 기득권 제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9.3 정설부식 위압 심측 가용급 왕명 병수기복. 정설불식은 이제 그 우물 주변을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이야기죠. 즉 서로 우물을 쳐서 깨끗이 한다. 즉 정설불식은 우물을 쳐서 깨끗이 해도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도 왕이 등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화심측, 점을 치는 이 관리의 마음이 아프다. 지금 괴효사를 쓰고 있는 점치는 관리의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용급, 물을 깃는다. 즉 새로운 신화, 신진 세력을 등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해서 왕명병수기복, 왕명병수기복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금, 자, 왕명병수기복은 왕은 성왕이다, 명은 현명이다. 왕이 현명하면은 모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죠. 즉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 왕이 현명해서 그들을 기용하게 되면은 다 같이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사를 보겠습니다. 자, 육사를 보면은 정추무구, 우물에 벽을 쌓으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우물 근처에 이렇게 벽을 쌓아 가지고 도로에 담장사가 이제 깨끗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즉 이것은 우물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조정을 잘 정비한다. 무구, 잘 정비하니까 이제 신진 세력이 펼칠 수 있게, 실력을 펼칠 수 있게 환경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즉 조정에 새 인물을 등용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오랫동안 이제 적폐가 제거되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호 한천식, 정열 한천식, 우물이 맑고 차가운 샘물을 마신다. 즉 맑은 물은 이제 건강에도 좋고 깨끗하죠. 그러니까 깨끗함의 상징이죠. 즉 정열 한천식, 우물이 맑고 차가운 샘물을 마신다. 즉 훌륭한 인재를 등용시킨다 이 말입니다. 상육 정수물막 유부 원길, 물을 다 길러 두레박에 줄을 거두고 덮개를 덮지 않으면 벌어주니 가장 길하다. 이전의 전통적인 견해는 그게 우물에 물이 공용제니까 다 먹을 수 있게 덮개를 덮지 말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덮어라, 깨끗하게 해라 이 말이죠.
즉 읽어보면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서 무로 다 길러가지고 줄을 거두고 덮개를 덮지 않으면 오히려 먼지나 뭐 쓰레기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상징적 의미는 우물을 다 길러서 두레박을 줄을 거두고 덮개를 덮지 않으면은 더러워지니까 우물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라. 즉 등용한 새 인물이 조정을 잘 이끌고 가서도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 47은 택수곤 곤란함의 계이고 48번은 이제 개업불개정 조정에 관한 조정의 새 신화를 등용하는 그런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택수곤의 그 공개와 수풍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택수곤이 나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실제 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